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반 건축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불가능하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대항력 확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위반 건축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험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이 건축되면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후 사용 승인서를 내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현황을 기재하여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건축주는 이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서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접수합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서류인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모두 만들어지는 것이죠. 건축물 대장은 구조 등의 부동산 현황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중점적으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두 서류의 사실이 서로 다를 경우 부동산의 현황은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이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려면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죠. 특히 요즘같이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주거용이 아니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은 보증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원칙적으로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기재가 되어 있거나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가끔 위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불법 층과 불법 호실만 제외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 일반 주택은 불법 층만 제외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은 불법 호실만 제외하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하는 층을 제외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실마다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하는 호실을 제외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위반 건축물이 어떻게 위험한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